소근소근 키득키득거리는 말소리가 새어나오는 문 앞. 아내를 찾으라는 후작의 명을 받은 하인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등장에 깜짝 놀라 내지른 비명소리와 펄럭이는 이불 사이로 하인의 눈에 들어온 건 아름다운 후작 부인이 연하의 연인과 함께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마치 어디 소설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전형적인 불륜 발각의 한 장면 같은 이 이야기는 실제로 1778년 12월 13일 영국의 브라이턴에서 벌어졌습니다. 카마던 후작 부인의 불륜 스캔들을 세상에 알린 사건이었죠. 너무나 우아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후작 부인으로 칭송이 자자했던 아멜리아 오스본은 어쩌다 이런 놀라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아멜리아가 재치있고 능글맞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누가 봐도 나쁜 남자지만 매력있는 잭을 만난 건 1778년 여름이었습니다. 영국 켄트에 있는 콕스이스 전투진지에서 있었던 축제에서의 일이었죠. 아주 예쁘지만 조금 생각 없는 편이었다는 아멜리아는 평소 만나는 고위 귀족 남자들과는 다른 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아멜리아는 꽤 좋은 집안 출신이었는데요. 제4대 홀더니스 백작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영국 남자귀 2개와 포르투갈 백작귀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지 3세의 아들이자 훗날 조지 4세가 되는 왕세자 조지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기에 아멜리아 역시 조지 3세의 아내인 샬롯 왕비 및 조지 4세의 아내인 캐롤라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멜리아가 바람나기 5년 전에 결혼한 남편은 당시에는 카마던 후작이었고 이후에는 제5대 리즈 공작이 되는 프란시스 오스본으로 훗날 영국의 외무장관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보니 아멜리아가 확실히 좀 잘나가는 집안의 부인이었음이 와닿죠. 그런 아멜리아의 눈길을 끈 남자는 집안에서 내놓은 망나니로 이름은 존이지만 모두가 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해군 중장의 집안에서 6째 자식이자 첫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태어난 아들의 부모님은 기뻐하며 큰 기대를 걸었지만 잭은 온갖 말썽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해군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잘난 체하기만 좋아하고 쓰지도 않는 검을 사대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느라 빚이 계속해서 쌓여만 갔죠. 엄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빚쟁이들에게 쫓긴다는 소식에 눈물 지으며 계속 빚을 갚아줬습니다. 엄마 아빠의 인내심이 아직 한계에 다다르기 전이었던 21살의 나이에 잭은 3살가량 연상인 아멜리아를 만납니다. 아직까지는 남자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도 남자에겐 관심이 없었지만 나중엔 잭의 아들 덕분에 잭이 아멜리아보다 훨씬 유명해진답니다. 왜냐면 잭의 성은 바이런이고 그의 아들은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 경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유명하고 잘생긴 시인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시 잭과 아멜리아의 잘못된 만남으로 돌아오자면 여름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푹 빠졌습니다. 사랑보다는 스릴이 두 사람의 관계에 더 불을 붙였죠. 겨울이 되자 아멜리아는 남편이 연회에 참석해야 할 때면 아픈 척을 하며 빠지고는 잭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남편이 런던에 떠나는 기간 동안엔 아예 잭이 런던 집에 눌러앉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워대니 집안 살림을 하는 사용인들은 민망함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뻔뻔한 연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 사이 당연한 결과가 2가지나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아멜리아가 임신한 거였고 다른 하나는 결국 남편이 알게 된 거였죠. 당황한 둘은 서둘러 브라이튼으로 달아났습니다. 제발 저려 도망을 쳤으니 설마 하던 사람들도 확신하게 되어버렸죠. 남편은 하인들을 풀어 아내를 찾으라 명했고 결국 앞서 얘기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연인과 침대에서 뒹굴다 하인에게 발각된 귀부인이라니 도파민이 싹 돌죠. 요즘처럼 자극적인 미디어가 많아도 헉 하고 돌아볼 만한 내용이니 당시에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예측 불가 후작 부인과 거친 연인이라 제목 붙은 두 사람의 초상화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죠. 지긋지긋한 남편과 헤어지고 다정한 연인과 함께하게 된 거였다면 명예는 잃을지언정 행복은 얻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멜리아의 경우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저 가슴 아파하며 이혼은 해야 하나 우리의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결혼 생활 동안 샀던 보석과 각종 사치품을 가져가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었고 아멜리아는 이혼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너무나 괴로워했죠. 곧 전남편이 될 남편을 내게 남은 유일한 친구라고 칭하며 내가 지난 6주간 겪은 고통만 봐도 당신은 충분히 복수를 달성했을 거예요 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와중에도 남편을 의지하는 것만 봐도 아멜리아의 불륜이 얼마나 짧은 생각에서 벌어진 짓이었는지 느껴지죠. 그렇다면 연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잭은 귀부인과 잠깐 놀았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려 당황스러웠겠지만 아멜리아를 떠나진 않았습니다. 아멜리아를 사랑했거나 아멜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이라거나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보내면서도 다정하게 편지를 주고받는 남편에다 아멜리아가 빵빵한 집안 외동딸이기까지 하니 이후에 결혼하면 잭은 앉아서 버는 돈이 꽤 많았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대다수의 언론은 바람이 들통나 내쫓기는 귀부인을 물고 뜯고 맛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잭에겐 관심도 없었습니다. 잭에겐 아주 편안한 상황이었죠. 잭을 공격한 몇 안 되는 언론인 웨스트민스터 매거진에서는 잭이 행동은 거칠고 외모는 세련되지 못하며 대화술도 부족한 불쾌한 자라고 이 스캔들이 벌어진 유일한 이유도 잭이 이루어낸 정복에 너무 신이 난 나머지 혀를 나불댔기 때문이라고 평했습니다. 스캔들이 대중에 알려진 지 5개월이 지난 1779년 5월 아멜리아는 드디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멜리아의 불륜을 증명하기 위해 나온 증인들의 불륜 묘사와 두 사람의 대화 등의 증언은 순식간에 인쇄되어 팔려나갔죠. 그렇게 아멜리아는 다시는 사교계에 발도 들일 수 없었고 셋이나 되는 자녀들도 보기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반년 가까이 벌어진 대중 앞에서의 이혼 쇼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자 잭은 완전히 무너진 만삭의 아멜리아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은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대 라며 수군거렸다고 소식지는 전했죠. 기왕 이렇게 된 거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잭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일단 아멜리아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잭은 해군도 그만두고 아멜리아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펑펑 써댔죠. 아멜리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멜리아는 무려 전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편지를 쓰기도 했죠. 그런 사이 아멜리아와 잭의 첫 아이였던 딸도 7월에 태어나 9월에 사망했고 둘째 아이인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셋째 아이인 딸 어거스타 메리의 첫 번째 생일날 저녁 병을 앓다 고작 2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폐병이었던 듯하지만 당시 언론은 자신이 한 짓을 너무나 후회하며 고통받은 끝에 죽었다며 비도덕적인 행실의 결론은 무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죽을 때도 곁에 없었던 잭은 아내를 무덤에 묻고 난 뒤에야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 매년 따박따박 들어올 거라 믿으며 펑펑 썼던 재산도 자신을 있어 보이게 해주었던 자기와 영지도 모두 아내가 죽은 순간 아내가 후작 부인이던 시절 낳았던 첫째이자 훗날 제6대 리즈 공작이 되는 조지에게로 가버렸거든요. 결국 잭에게 남은 거라곤 자신이 만든 빚과 엄마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한 살 난 딸뿐이었습니다. 아멜리아의 어머니는 손녀딸을 키우겠다고 했고 잭은 딸을 넘긴 후 예전 그대로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술과 도박을 즐기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삶이었죠. 그러다 돈 많은 여자와 살 때 얼마나 편했는지 그리워하기 시작한 그는 곧 자기와 결혼할 돈 많은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랑, 성격, 외모, 재산, 집안 등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저번 편에서 만났던 술과 도박을 사랑한 망나니 잭 바이런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돈이었습니다. 자기가 술 먹고 도박하며 펑펑 써도 줄지 않을 재산을 가진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남자랑 결혼할 만큼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외모든 집안이든 간에 말이죠. 전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정도로 후작 부인과 대차게 불륜을 저지르고 얼마 전 아내를 잃고도 곧장 도박을 하러 다니는 잭을 결혼할 만큼 좋아해줄 그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잭에겐 다행스럽게도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재치 있는 매력적인 남자였고 그런 잭에게 홀리는 여자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잭은 자기 입맛에 딱 들어맞는 신부감을 찾았으니 바로 스코틀랜드 왕실의 후손인 캐서린 고든이었습니다. 가이츠의 캐서린 고든은 잭이 찾던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잭을 만나기 3년 전에 부모님을 잃은 캐서린은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거의 3만 파운드의 현금과 연어 9건도 갖고 있고 가진 땅도 많았고 심지어 성도 한 채 갖고 있었죠. 스코틀랜드 왕가와 아주 가까운 후손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왕실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핏줄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캐서린은 딱히 많은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며 평생 스코틀랜드의 지방에서 가족들과 살았기에 세상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죠. 더군다나 캐서린은 평범한 외모에 체격이 크고 조금 뒤뚱거리면서 걸었기 때문에 자기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다고 합니다. 평생 스코틀랜드에서 벗어난 적 없었던 캐서린이 삼촌의 초대로 영국의 온천 도시인 바스에 온 건 1785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온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캐서린을 위한 삼촌과 숙모의 배려였습니다. 1777년에 여동생의 죽음을 시작으로 1779년 아버지가 죽고 1780년 막내 여동생이 죽고 1782년에 어머니까지 죽어 캐서린은 온 가족을 잃고 비극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울해하는 캐서린을 위해 삼촌 부부는 한 번도 화려한 사교계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캐서린에게 잠깐 힐링 여행을 시켜줄 생각이었습니다. 온천도 경험해보고 관광지도 가보고 기념품도 사고 숙모가 보호자로 갈 수 있는 연애에 참석하면 미혼 남자들과 설레는 대화도 주고받는 등의 평범한 아가씨가 겪을 법한 일들을 체험해보란 배려였죠. 비싼 보석을 걸치고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캐서린 고든의 등장에 언론은 부유한 상속인의 등장이라며 캐서린의 재산에 대해 아주 열심히 떠들어댔습니다. 신문에 보다 눈이 번쩍 뜨인 잭은 곧바로 캐서린에게 달려가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말투와 잘생긴 얼굴, 완벽한 매너와 아름다운 춤 실력 등을 퍼부어대니 캐서린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잭에게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캐서린은 온 힘을 다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리는 삼촌과 숙모를 뿌리치고는 바스에 온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은 1785년 5월 13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잭에게는 그야말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렵 잭의 부모님은 잭 때문에 재산을 꽤나 날린 탓에 살던 집도 팔고 더 안 좋은 동네로 이사가야 해서 아주 화가 잔뜩 나 있었거든요. 심지어 살던 집은 미국 대사이자 훗날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가 미국 대사관으로 쓰게 되었으니 평생 영국 군인으로 살았던 존 바이런의 혈압이 치솟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결혼한 지 2달 만이었던 7월,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맨날 빚쟁이에게 쫓기는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잭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돈 필요 없어. 우리 자기가 돈 더 많아 싶었을지도요. 하지만 세상은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딸의 선택을 신뢰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아주 현명했던 부모님 덕분에 잭이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꿀꺽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그는 캐서린의 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조건대로 고든 성을 따라야 했죠. 그러면서도 바이런 가문의 명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므로 자신을 잭 바이런 고든이라고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캐서린의 계좌에서 많은 양의 현금을 한 번에 뽑는 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잭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자기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자랑하며 그거에 넘어간 사람들한테 돈을 더 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거래하는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호적에서 파였던 소식이 너무나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줄이거나 도박을 끊을 생각은 전혀 없는 잭 때문에 캐서린이 지참금으로 가져온 3,000파운드는 순식간에 탕진됐고 캐서린의 영지에 있는 가이트 성을 담보로 빌린 8,000파운드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꺼내 썼어도 줄줄 새는 잭의 주머니가 막혔을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현금이 막힌 상황에서 캐서린은 농장도 팔고 어장도 팔고 주식도 팔았습니다. 이 모든 걸 팔아 나온 돈은 전부 잭의 사치와 그의 빚을 갚는 데 쓰였죠. 이미 너무 한심하죠? 그러니 이 신혼부부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고든 가문의 영지에 도착했을 때 영지민들은 잭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아가씨가 영국에 놀러 가더니 거기서 겉멋만 잔뜩 든 쓸데없는 놈을 데려왔다 생각했죠.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당시 캐서린의 남편 선택을 빚고는 노래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캐서린은 시작부터 불행한 결혼 생활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두 사람은 영국으로 돌아갔죠. 잭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잭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용서했다면 돈을 좀 남겨주지 않았을까, 특히 내가 장남이니까 재산을 다 남겼을지도 하는 김칫국을 잔뜩 마시며 돌아갔지만 그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곤 겨우 500파운드밖에 없었습니다. 잭에게는 숨만 쉬어도 날아가는 돈이었죠. 참고로 캐서린과 결혼 후 약 18개월 동안 잭이 쓴 돈은 8,690파운드로
오늘날 대략 12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잭은 캐서린이 받은 유산 중 가장 상징적인 곳이자 16세기의 제2대 영주였던 조지 고든이 지은 뒤로 고든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200년 된 가이트성을 팔아치워버리기로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구매자는 캐서린의 먼 친척이자 같은 고든 집안 사람인 조지 고든 제3대 에버딘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가이트성을 17,850파운드에 구매했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만 캐서린의 친척이 쓴 기록에 따르면 고작 4,222파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부 잭 바이런에게서 받아낼 돈이 있던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고 해요. 1787년 4월 캐서린은 임신을 했고 잭은 빚 독촉을 피해 영국 전역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아내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졸라댔죠. 7월에 캐서린은 영지에서 받은 1,000파운드 중 700파운드를 내어주었고 잭은 프랑스 파리로 떠났습니다. 이 시기의 700파운드는 오늘날 돈으로 약 8,8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잭은 고작 2달 만에 탕진하다 못해 빚을 추가한 뒤 만삭의 아내에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시켰습니다. 올 때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어거스타도 데려오라고 덧붙였죠. 오라는 이유는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돈이 보고 싶어서. 남편한테 돈만 뺏긴 캐서린은 다시 어거스타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와 아이를 할머니에게 넘겨주고는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캐서린은 결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해졌고 그래서 출산할 때에도 좋은 산파나 의사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1788년 1월 22일 그렇게 캐서린은 향수가게 2층에 있는 손님을 초대할 수도 없는 작은 집에서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훗날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하나로 그 이름을 날리게 되는 조지 고든 바이런경의 탄생이었죠. 이후 그의 삶처럼 그의 탄생 역시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아 싼값에 불러올 수 있었던 산파와 조수는 난상 끝에 오른발이 꺾인 채로 태어난 신생아를 보고 너무 놀라 우왕좌왕했고 허둥지둥 불려온 외과의는 이 애는 보조기구가 없으면 제대로 못 걸을 거라고 단언했죠. 두 번째 놀라운 사건으로는 아기가 양막에 쌓인 채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는 운이 좋으며 위대한 자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보고는 했죠. 아기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생각하면 맞는 말이었네요. 참고로 그렇게 나온 양막은 산파 보조였던 밀스 부인이 챙겨두었다가 캐서린의 변호사에게 팔았습니다. 변호사는 해군인 형이 안전하길 바라며 부적으로 쓰려고 사간 거였지만 고작 2년 뒤에 형은 바다에서 실종되고 말았죠. 잭은 빚쟁이들에게 잡히거나 빚 때문에 체포될까 두려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5주 뒤 아이의 세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질 리는 없었고 되레 아이가 있기 때문에 캐서린은 잭의 행태에 더욱더 분노하기 시작했죠.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 잘생긴 얼굴과 화려한 언변으로 사치, 도박, 술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잭 바이런. 후작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다 전국에 소문난 1편을 지나 스코틀랜드 왕가 후손과 결혼해 성까지 팔아치우며 사치를 벌인 2편을 지나 드디어 그의 최후를 알아보는 3편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잔치를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와 향락을 멈추지 않았던 망나니 잭 바이런. 그의 최후는 과연 그의 삶처럼 화려하고 반짝였을까요? 일단 누구나 고개가 돌아갈 만큼 요란하고 뻔뻔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난 잭의 아주 화려했던 과거 때문에 이제 잭은 정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물론 돈이 없다는 그런 사소한 이유로 사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잭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도 아주 화려한 마차와 거기에 필요한 말 2마리와 데리고 다닐 하운드까지 구매했습니다. 그런 사이 아내인 캐서린은 머물고 있던 가게 2층의 월세집에서 곧 나가야 했기에 남편이 좀 저렴한 지역에 작은 집이라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연히 잭은 집을 구해오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 겨우겨우 집을 구해 이사하고 나자 잭은 캐서린과 갓난아기인 아들이 사는 집에 기어들어가 한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돈 나올 구석 없나 싶었겠지만 혼자 아기를 키우는 중인 캐서린은 먹고 죽을 돈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선천적으로 발에 장애가 있다 보니 아들이 걷지 못하게 될까봐 겨우 돈을 모아 특별 제작된 신발을 주문하고 다른 귀족 가문 아이들처럼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값이 나가는 옷감을 주문해 옷을 지어 입히고는 했습니다. 참고로 훗날 유명한 시인이 되는 아들 조지 바이런은 엄마가 한 푼 두 푼 아껴서 만든 그 옷을 더럽혀서 돌아왔고 보모가 혼을 내자
보모를 노려보면서 옷을 위아래로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고작 2살이었는데 말이죠. 육아 난이도 극상이었군요. 정말 사이좋은 부부도 육아 중엔 많이들 싸우는 법이라는데 안 그래도 불안불안한 부부관계는 아이를 키우며 더 큰 갈등으로 치달았습니다. 2사람은 끊임없이 싸워댔고 결국 잭만 근처 다른 집으로 이사 나가 버렸죠.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아무짝에 쓸모없단 소리에 열받은 잭이 앞으로는 자기가 애를 보겠다고 큰 소리치고 데려간 적도 있었지만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를 돌려보낸 걸 보면 육아에도 딱히 소질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양심은 없고 자존심만 많았던 잭은 캐서린을 어르고 달래고 윽박질러 300파운드를 또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캐서린의 할머니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될 유산을 담보로 이자율 15%의 대출받은 돈이었죠. 캐서린이 1년에 쓰는 돈은 가이트성을 팔아 매년 받는 150파운드가 전부였음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에 어마어마한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렇게 1790년 9월 캐서린을 그야말로 골수까지 뽑아챙긴 잭은 자기 조카인 윌리엄 존이 죽었고 자신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는, 캐서린도 안 믿고 시청자 여러분도 안 믿고 그 누구도 안 믿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아내와 아들이 사는 집을 떠나 죽을 때까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카는 멀쩡히 살아있었죠. 그 뒤로 잭은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쳐 프랑스에 사는 자기 큰 누나 프란시스, 페니 레이를 찾아갔습니다. 페니의 남편은 해외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페니는 동생과 함께 향락에 젖어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근처 극장의 배우나 매춘하는 이들을 불러 파티를 벌였죠. 페니와 잭은 서로 지난밤 누구와 몇 명과 뭘 했는지 의스대며 아주 자세히 자랑했고 더 자극적인 걸 찾다가 결국 둘이 눈이 맞았고 남매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잭이 프랑스에 도착한 지 2달이 되었을 때 남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잭은 빚 때문에 영국에 가는 순간 감옥행이였으므로 페니만 영국으로 돌아가 2사람 몫의 유산을 얻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잭은 페니가 혹시 다른 남자와 연애하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누나에게 편지를 잔뜩 보냈습니다. 누나, 언제 돌아올 거야? 돈이 부족해 부터 내가 누나의 옛날 연인들하고도 만나봤는데 누나만한 여자가 없어 하는 나름 절절한 구애까지 꽉꽉 채운 편지들이었죠. 누나처럼 예쁜 여자는 세상에 없다고 선언할 수 있어.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봤지만 말이야. 내가 아주 놀라운 일을 할 때면 항상 누나를 생각해. 마리그니 양과도 이틀 연속으로 밤을 보내봤지만 내가 만난 이 중 최악이야. 게다가 난 지금 돈이 없는데 이 여잔 돈을 바라니 엉망진창인 상태지. 같은 내용들이었죠. 페니와 잭의 사적인 삶에 대해선 더 노골적인 내용도 많지만 유튜브가 절 날려버릴지도 모르니 이쯤에서 그만할게요. 아무튼 이런 편지를 받고도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동네 상인들은 잭에게 신용으로 물건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잭은 누나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팔아야만 했죠. 은식기도 팔고 가구도 팔고 고용인도 내보내고 집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거라곤 잭과 아주 지독하게 싸워대고 잭한테 돈은 못 받지만 잭과 같이 술은 잘 마시는 하녀 조세핀 뿐이었습니다. 잭은 조세핀에게도 아주 못되게 굴어 크리스마스 날 조세핀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술 취한 조세핀을 계단에서 걷어차버리기도 했습니다. 인성 무슨 일이죠? 뭐든 가볍고 우습게 생각했던 여태 안 죽은 게 용하다 싶은 잭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일화로는 잭이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던 이 시기는 무려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분위기는 흉흉했고 사람들은 예민했죠. 하지만 잭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남들은 왕을 끌어내리네 마네 하는 동안 잭은 술 취한 유부녀가 자기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거나 어떤 남자가 아주 크게 방귀를 뀌었다는 등의 얘기나 편지에 적고는 했죠. 그러다가 얼큰하게 술에도 취하고 혁명을 외치는 진지한 사람들이 아주 웃기고 재밌어 보이면 대뜸 국왕만세, 국가만세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국왕만세와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국가만세를 동시에 외치면서 양측을 모두 자극하려는 시도였고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었기에 잭을 만나기만 하면 곤죽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벼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도 잭에겐 따분한 일일 뿐이었고 잭은 지루해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살던 잭이 드디어 더는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 누나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갖다 팔아 돈 나올 구석이 없어지기 시작한 1790년 12월 29일 잭은 누나에게 자기가 3일 연속으로 피를 토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별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누나가 내 상속인이 되어줘 라는 잭의 눈물 젖은 편지에 누나인 페니는
응, 아니야, 너나 가져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잭이 남겨줄 건 빚밖에 없었으니 받을 이유가 없었죠. 몸이 점점 나빠지는 와중에도 잭은 언론이 잘생겼다고 찬양하는 자기의 미모를 남기려 초상화를 계약하고 검술 과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이 캐서린은 남편이 남기고 간 빚에 허덕이며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 페니에게 30파운드라도 빌려달라고 하라고 빌었습니다. 잭은 누나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더 돈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라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볼 테니 기다려 라고 답했죠. 그런 다른 사람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캐서린은 페니에게 남편이 저 지경이 된 건 누나 탓도 있지 않냐며 도와달라 하였지만 페니는 캐서린의 편지를 싹 무시하였습니다. 그저 잭에게 네 아내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편지했더라 라는 얘기만 전달할 뿐이었죠. 2월 4일 뻔뻔스럽게도 잭은 캐서린은 나한텐 돈도 안 주는데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며 답장했고요. 2월 19일이 되자 잭은 누나에게 제발 돈 좀 달라고 돈 내야 할 곳이 있다고 짜증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를 토한 뒤로 3개월이 지난 상태인 잭은 누가 봐도 거리에서 피해 다닐 주정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3월 30일에는 누나에게 잭킷 한 개만이라도 보내달라고 빌었죠. 잭이 빚을 하도 안 갚으니 재산 압류하러 온 집행관들은 거의 텅 비어있는 집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잭의 침대까지 실어가던 이들은 포크조차 없는 잭의 상황에 혀를 차며 포크와 나이프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잭에겐 구멍나서 아무도 안 갖고 싶어하는 양말 3켤레와 신발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신발 1켤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자 페니는 이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잭이 페니의 이름으로 프랑스에서 불려놓은 빚이 너무 많아서 페니는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갖고 있는 짐까지 뺏길 지경이었으니까요. 더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던 잭은 폐병으로 점점 죽어갔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누나가 보고 싶다 하고 자식들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아내에 대해선 멀리서 보면 사랑스럽지만 성자도 그 여자와 2달은 살지 못할 거야. 나니까 같이 살았지 라고 폄하했습니다. 6월에 누나에게 날 용서해줘. 누나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었어 라고 편지를 보냈던 그는 7월 21일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누나에게 500파운드를 남겼습니다. 500파운드가 어디서 나서? 싶으실 텐데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은 아니었고 어머니가 자기 앞으로 남겼을 거라고 믿고 있는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잭을 포기한 지 오래였기에 실제로는 없는 돈이었죠. 아무튼 누나한테 500파운드를 남긴 잭은 아내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고 자기의 3살 먹은 어린 아들 조지 고든 바이런에게는 장례식 비용 및 그의 모든 빚을 갚을 의무를 남겼습니다.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얼굴도 몇 번 본 적 없는 아버지가 남기기에 참 잔인한 유산이 아닐 수 없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잭 바이런은 1791년 8월 2일 36세의 나이로 아주 정신없는 삶을 끝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서린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다가 페니가 보내준 편지를 받고서야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잭의 사망 소식을 들은 캐서린의 비명소리와 나의 소중한 존이라고 울부짖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잭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그 많은 재산을 날리고 인생이 뒤집혔는데도 끝까지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다니 정말 여러모로 대단하죠. 당시 그 누구도 캐서린이 이렇게 슬퍼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페니조차도 캐서린에게 이 소식에 애통해하진 않겠지만 이라며 사망 소식을 알렸을 정도였죠. 캐서린은 이에 제게 너무하시군요. 우린 적어도 저는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따로 살았을 뿐이었고 그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그의 별것 아닌 기벽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요 라고 답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잭이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 캐서린의 사랑은 오래도록 짝사랑이었던 듯하죠. 36년의 삶을 남의 피와 땀과 눈물로 화려하게 즐기고 떠난 잭 바이런. 그가 떠난 후 캐서린은 하나뿐인 아들이 자기 아빠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딱히 성공하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바이런경의 수많은 여자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는 또 다른 시간에 할 또 다른 이야기네요. 이번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